한국 랭킹 10위 강동윤 선수와 한국 랭킹 2위 신진서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이 두 선수의 승자가 예선 결승에 진출하게 될 텐데요. 네, 강동윤 선수는 지금 초읽기에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네, 신진서 선수는 아직 조금은 시간의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저희가 신진서 선수가 이 날일자 간 장면까지 봤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날짜로 가자 이제 젖히고요. 사실 뭐 백이 간명하게 벌려둘 수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막아가면서 압박을 좀 결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패가 날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 꽉 이어뒀는데요. 있는 수 가능합니까? 찝어서 있는다면? 막는 순간에 흑의 사활은 문제가 없거든요. 하지만 백은 끊긴 모양이 되고요. 근데 뭐 백도 이렇게 찝어서 둔다면 살긴 사는데 네, 말씀해주신 것 같이 끊기는 모양이 돼서 엷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버리자니 그래도 좀 요석으로 보여지고요. 여덟, 아홉. 네, 우선 끊어가는 수 선택을 했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어떤 수를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거의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쪽으로 입고 잡고 나서 두고요. 이제 좀 붙여가는 게 조금 고약하긴 해요. 이렇게 둬야 된다면 끼워가는 싸움까지. 자, 근데 난해해집니다. 이렇게 두고 찝고. 찝으면 오히려 안 되네요. 입고. 일단 뭐 이런 그림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쪽 석점을 버림돌로 활용하면서 좀 이돌과 이돌이 좀 연결이 되는, 끼움으로써 연결이 되는 그런 그림을 좀 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단수는 아껴두었고요. 네. 뭐 언제든지 선수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강동윤 선수도 최대한 시간 활용을 해가고 있습니다. 뭐 끊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 여길 하나, 잡았을 때 생각보다 셋, 넷, 되게 활용의 수단들이 좀 숨어 있네요. 다섯, 일곱, 여덟. 는다면 네, 백이 따내는 형태가 될 텐데요. 네, 왜 따내겠죠? 따내고 그러고 막지네. 이 자치내에서는 이제 못 살기 때문에 네, 조금 백의 안녕을 좀 불편하게 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이런 선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늘면은 근데 사실 백도 변신이 가능하긴 해요. 마지막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둘, 늘고 셋, 잡을 네. 때 넘어가 버리면 다섯, 여섯. 이건 바꿔치. 네, 깨끗하게 되겠는데요? 좀 아홉. 뺏겼죠, 길을. 그래서
강동윤 선수도 그런 좀 귀를 이제 깨끗하게 뺏기는 것은 불만이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막았고요. 네. 여기를 밀리는 순간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은 여기 막는 한 수예요, 지금. 여기서 저 백이 이쪽을 끼어갈지 아무래도 끼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겠습니다. 이 교환을 생략하고 끼어갈지 안 하고 끼울 수 있으면 훨씬 좋거든요. 교환을 하지 않는다면요. 네. 백에게 어떤 점이 좀 좋을까요? 나중에 이쪽이 아닌 이쪽으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흑이 이곳을 잡는다면 네. 그냥 이어두고요. 마지막. 있는 수로 이제 깔끔하게 연결이 됐죠. 둘, 셋, 그렇다면 여기로 활용할 일이 사라졌죠. 다섯, 당연히 나중에 이쪽으로 활용하는 게 여섯, 이득이죠. 일곱, 네, 아래쪽에서 단수가 되니까요. 네. 그냥 끼어갔을 때 이렇게 바꿔치기가 된다면 이 이해득실이 어떻게 되는지 이 빵따냄을 줬기 때문에 분명히 이 백 전체에게는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지만 이 요석 2점을 잡았기 때문에 백도 얻어내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 득실을 좀 보겠네요. 자, 신진서 선수 과연 그냥 끼워갈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냥 끼어가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흑이 중앙을 빵 따내고 난 이후에요. 이 네. 백돌 전체를 잡을 수는 없는 건가요? 분명히 흑이 먼저 둔다면은 꽤나 강력한 공격이 가능해 보이는데 여기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니 따내기만 하더라도 귀가 너무 크게 들어갔어요. 이 바꿔치기는 흑이 불만인가요? 네, 여기는 귀가 훨씬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흑은 이쪽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백이 먼저 둘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백이 만약에 이쪽을 살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치고 이어도 여기는 물론 살았지만 나중에 여기를 끊는 순간 또 받아야 되는 모양이고요. 이돌과 이돌이 역시 갈라지면서 양곤마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백은 아마 이렇게 사는 수는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네, 신진서 선수 굉장히 신중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덧 제한 시간도 10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조금 어렵게 두려고 한다면 붙이는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요, 일단 급소는 끼우는 자리가 급소가 되겠어요. 백이 끼워 간다면요. 흑은 위쪽에서 단수 쳐서 차단할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끼웠을 때요. 네. 물론 이제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두는 순간에 이렇게 이어야 되거든요. 네. 이제 끊어갔을 때 흑도 이제 자충에 차면서 이쪽의 모양이 형태가 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를 받는다면 이런 급소 자리를 맞았을 때 이 석점이 또 약하거든요. 안 받자니 여기를 밀리면 또 괴로운 형태가 되고 네. 그래서 방장 흑이 끊어가는 것은 위로 쳐서 두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신진서 선수의 이 끼움 수가 예상이 되는 장면인데요. 자, 좀 참고를 하고 있으니까 돌바람에 또 참고도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좀 어려운 장면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 지금 잘 안 되네요.
네, 강동윤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신진서 선수의 시계가 잠시 멈췄고요. 네. 초읽기가 되기 전에는 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횟수에 제한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초읽기에 몰리는 순간에는 이제 한 번 이제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딱 한 번뿐이라면 좀 아껴서 사용을 해야겠는데요. 네, 이제 두 번째 뭐 부득이한 상황에 이제 가야 된다면 이제 경고가 주어집니다. 경고 1회 정도로 실격을 당하는 건 아니라서, 근데 경고 이외에 이제 누적되는 순간에 실격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신진서 선수도 지금 뭐 신중하게 좀 승부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신진서 선수는 이 농심배에 출전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예선전도 이 15회 대회부터 출전을 했거든요. 네. 이미 좀 중국세가 강해지고 나서 이제 출전을 했고요. 분명히 이제 신진 선수가 앞으로 좀 해줘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박정원 선수가 지금 뭐 거의 이제 커제를 누르고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커제 선수와는 거의 동급으로 봐야 돼요. 근데 그 뒤를 받쳐주는 선수들의 그 두터움이 현재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 한국과 중국에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가 이제 뭐 김지석, 신진서, 뭐 변상일 이런 좀 젊은 선수들이, 신민주 선수도 그렇고요. 좀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더욱 이 세계 무대에서 선수들의 선전이 기대가 되고요. 네, 그런 만큼 어딘가요? 아쉬움도 좀 큰 측면이 있었는데요. 지금 귀를 먼저 건드려 네, 가네요. 그 가장 어려운 한 수예요. 그 수가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여기를 늘게 되면 치받는 게 있어요. 이어준다면 근데 이 형태가 되는 순간 흙이 자체로 못 사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늘고 치고 뭐 넘어가 버리면 네, 이건 흙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젖혀야 되는데 이 변화가 한때 100도 사실은 이제 끼워서 연결하는 그림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물론 이도로는 살릴 수 있습니다만 넘어가더라도 살았죠. 그러면 엷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하나, 둘, 좀 100도 부담스러운 진행이긴 하거든요. 다섯.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신진서 구단 가장 복잡한 변화를 선택해 가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글쎄요, 승부를 걸어가고 있어요. 좀 비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초반부터 백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으니까요. 네.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진 선수 생각은 이돌, 이게 백이 약한 그 세 개의 돌을 다 살리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제 그래야만 이바둑을 역전시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국면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이, 맞고 나서 여기까지 막아가는 게 가능한지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수로 뭐 넘어가는 정도라면 흙이 이제 꼬부려서 두더라도 흙은 살아있고,
역시나 이 양군말을 백이 타개를 해야 돼요. 네, 백이 양분된 모양은 여전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수가 가능하면 좀 이야기가 달라질까요? 좀 달라져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패로 버텨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이제 수상전이 잘 안 되겠죠. 셋, 네, 이건 잘 안 되겠습니다. 다섯, 패로 버텨가는 것이 좀 있네요. 일곱, 여덟. 근데 팩감이 있어야 되는데 팩감이 있나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백이 이 우변 쪽에 있는 수는 팩감이 되질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이 패가 이제 이렇게 두고요. 네. 이 패라서 그 우변에 팩감이 안 들어요. 왜냐면 해소한 순간에 어차피 이 5점이 잡혀 있는 형태라서. 네. 근데 어차피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된다면 뭐 손해를 많이 본 거죠. 그렇죠. 처음에 이 백이 그냥 끼운 수와 비교하면 좀 차이가 많이 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수, 조금 더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수를 계속 찾아갈 텐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건 나가야 되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막아가는 것이 최강수이긴 합니다만 늘었을 때 팩감이 없어서 한 패가 없어요. 한 패가. 그렇다는 것은 이제 못 맞고 넘어야 된다는 뜻인데요. 네. 밀거나 붙이거나 두더라도 역시 이 돌이 약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돌이 또 약한 돌이 떠 있어서 양쪽 다 타개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 바둑은 이 초반부터 서로 굉장히 어려운 진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래도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막고 나서 이 장면에서 이제 단수를 치고요. 패를 결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흔들어 가는 거죠. 붙인다든지 뭐 이렇게 붙인다든지 패감 공작을 하는 겁니다. 네. 사는 쪽으로 갑니까? 그렇다면 흑도 이제 쉽게 살릴 수 있고요. 넘는 것보다는 치받는 게 좀 낫네요. 그리고 그래도 흑의 선택 뭐 밀거나 뭐 뛰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붙이는 것은 글쎄 한 수가 줄었기 때문에 역시 이거는 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끊고 단수 치고 패를 걸고 나서 이 패감을 써버리면 그건 네. 흑이 곤란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붙이는 수는 성립하지 않고요. 셋, 밀거나 뛰거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밀어갔습니다. 네, 이때 이제 신진서 선수의 선택도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뭐 하나 늘어두겠죠. 거기까지는 이제 확실하게 선수가 듣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 부근에서 흑이 반면 10집을 남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집만 보면은 지금 여기 100집이 오히려 생겼습니다. 네, 또 100집을 제외하고 10집이었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 공격에서 만약에 흑이 실패한다면 흑이 오히려 집 부족에 걸립니다. 그래서 강동원 선수도 이 공격에서 분명히 성과가 있어야 돼요. 흑도 마음 같아서는 이 급소 자리 한번 알리고 싶지 않나요? 이 자리요. 마지막 네. 하나,
네, 그렇죠. 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자리인데 다섯, 여섯, 이게 일단은 붙였을 때 여덟, 조금 머리가 아파요. 왜냐면 막히는 순간에 흙이 잡히는 거라서. 네. 좀 부담스러움이 네. 남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으로 밀어서 받아두었고요. 네, 인공지능의 이 승률 기대 그래프가 조금씩 바뀌고는 있는데요. 방금 이 백이 늘어둔 수로 좀 많이 흙 쪽으로 기울었거든요. 글쎄요, 늘어서 두는 것은 일단 최강의 버팀이에요. 신진 선수가 국면이 지금 어렵다 보고 버텨간 건데 역시 급소 자리는 지금은 여차하면 이쪽 백돌은 버릴 수 있습니다. 일단 붙여서 받아요. 그리고 막는 것도 나중에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버티겠다는 것이 일단 1차적인 심리고요. 근데 문제는 이돌이 약한 게 더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은 가죠. 자, 급소 알려갑니다. 우선 기분은 참 좋아요. 네, 항상 이 형태에서 가장 기분 좋은 급소죠. 여러 가지 급소가 있잖아요. 뭐 두점머리도 급소가 되는 거고 석점머리도 급소가 되는 건데 이런 형태의 급소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저는 두점머리 때릴 때가 가장 좋더라고요. 네, 강동윤 선수도 신진서 선수도 모두 어려운 장면을 맞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심배 예선전에 주어진 티켓은 단 3장뿐입니다. 그 티켓을 확보할 주인공, 과연 어떤 선수가 될까요? 네, 강동윤 선수가 급소를 알려간 장면에서 이제 신진서 선수가 초읽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확실히 주도권은 강등은 선수가 쥐고 있고요. 신진 선수가 이 바둑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하변의 백돌과 우변의 백돌을 모두 타개해내야지 역전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급소 자리를 딱 짚인 만큼 글쎄요, 일단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일단 일견 보기에도 백이 좀 약해 보이는 돌이 도처에 있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강동현 선수가 이제 랭킹 1위 박주환 선수를 이제 용성전에서 이제 꺾어내면서 또 4강전에 진출을 했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 기세가 안 그래도 올라와 있는데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대국도 줄곧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랭킹 2위인 신진 선수를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동윤 선수는 이 농심배와 인연이 또 특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뭐 예전에 이제 셋, 또 넷, 다섯, 부산 대첩을 한번 이끈 적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 또 재치 있는 인터뷰와 그 예고, 어떻게 보면 승리 예고 인터뷰 비슷했는데 그걸 네. 또 본인이 해냈죠. 특히 이 상대가 자국 선수들이 아닌 타국 선수들이잖아요. 네네. 그런 만큼 이 사이다 인터뷰가 네. 더 호응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부산에서 이제 5연승을 거두면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네, 당시가 10회 대회 때였는데요.
한국의 우승을 또 견인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백이 좀 곤란해요. 신진 선수가 분명히 곤란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흑돌이 약해 보이잖아요. 아직 흑도 약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마지막 하나, 여기 잡으면 둘, 선수예요. 선수. 셋, 넷, 그 수가 선수가 되나요? 여섯, 그래서 백이 뭐 여덟, 안 받는다고 아홉, 치고요. 네. 여기를 입고 나서 먹여치는 순간 밀고 들어갈 때 이렇게 붙여서 잡으러 갈 수가 있어요. 네. 귀의 사활에 또 문제가 생기겠는데요. 네, 그래서 좀 이 흙이 그렇게 약한 돌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당장은 안 둬요. 당장 두는 것은 이렇게 교환돼서 오히려 좀 하변 흑돌에 대한 악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또 되게 이쪽으로도 압박을 할 수가 있게 됐죠. 넘어가는 게 생겼으니까요. 네. 당장은 안 두는데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에 딱 두면서 이쪽 밖에 만들고 이제 하변을 진행시키는 하나,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급소 자리예요. 이때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그냥 호구 치는 것을 단수 맞아서 네. 뭐 이럴 순 없죠. 막히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가서 두면 따내서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둔다면은 백이 먼저 밀거나 이쪽으로 붙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먼저 민다면 늘어주고요. 어차피 연결을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유유히 띄었을 때 완벽히 양군마에 지금 걸려들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이렇게 두는 수가 있긴 한데 혹시나 이제 밀고 들어가면 좀 괴로운 건 마찬가지고요. 네. 더구나 이 백이 타개할 돌이 한 개가 아니라는 점이 더욱 괴롭고요. 네. 그래서 지금 붙이는 수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수는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맥점입니다. 막고 막을 때 이제 끊을 때요 나가서 두고요. 있게 만들고 이제 연결을 한다면 또 이쪽 형태 자체는 좀 무거워졌기 때문에 뛴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서 뭔가 좀 전투를 좀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네. 바둑이 쉽지 않은 만큼 또 신진서 선수 최대한 어렵게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둘, 뚫리는 것보다는 넷, 그래도 일단 다섯, 여기는 막아내는 여섯, 것이 일곱, 좋아 보이거든요. 여덟, 아홉,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끊고요. 호구를 칠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맛보기를 노릴 수 있을까요? 입구자를 둬서 느는 것과 뚫어가는 것. 네. 흑은 여러 가지 작전이 좀 가능해 보이는데요. 네. 사실 신진서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이 주특기잖아요. 네. 반대로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더 괴로울 것 같아요. 물론 괴롭죠. 항상 이제 타개하는 쪽이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은 타개를 해내서 100% 이기는 바둑이면은 괜찮아요. 그거는 오히려 공격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타개를 하고 나서 고생해서 살았는데 지는 바둑들이 많아요. 그 과정에서 당하는 것이 이제 많아지는 순간에는 타개에 성공해도 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오늘 바둑은 이 타개를 성공한다고 해서 이기는 바둑은 아니잖아요. 여덟, 네, 뭐 반드시 이기는 바둑은 아니죠. 먼저 가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타개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자, 두 점을 살리기 전에 먼저 중앙을 물어갑니다. 저도 이거 잡히면 안 되거든요. 백은 그래도 이쪽 선수가 이제 있으니까 안 받으면 이제 빠져서 이 돌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뭔가 믿고 이쪽 타겟은 좀 어떻게든 하겠다 해야 돼요. 여기서 일단 살려야 됩니다. 여기 끊는다면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 하나, 둘, 두어 간다든지 뭔가 좀 음. 다른 하변 쪽 타겟가 다섯,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여덟, 아홉, 아, 버립니까? 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변이 잡혔거든요. 그 보상을 하변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 흙이 중앙을 제압하는 것도 정말 큰데요. 네, 못 들어가는 순간 뭐 잡혔어요. 그럼 네. 집으로는 일단 감당할 수가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선수 교환하고 이제 여기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뭐 잡힐 돌이 아니에요. 네, 탄력이 좋아서 조금 더 욕심내네. 더 크게 잡나요? 네, 강도현 선수가 뭐 이게 뚫어간다면 뭐 깔끔하게 잡았는데 뭐 물론 지금의 한 칸은 조금 더 욕심을 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백이 한 칸을 띄웠다고 해서 무언가서 노리는 것은 어렵고요. 네, 우선 괴로운 것은 신진서 선수 쪽입니다. 일단 그 승부를 이제 하변 쪽 흑돌에 대한 공격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변이 잡힌 만큼 실리는 마지막 하나, 확연히 불리해졌거든요. 네, 셋, 넷, 이제 다섯, 하변 일대에서 그만큼의 대가를 찾아내야 할 텐데요. 아홉, 그 정도로 됩니까? 오히려 강규현 선수가 욕심을 내고 있고 신진 선수가 오히려 좀 소박하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붙이고 젖혀도 사는데 지장이 없죠. 이돌이 온다고 이돌에 대한 사활을 노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이런 형태가 되더라도 결국은 이제 젖히는 수가 있어서 네, 느는 게 더 깔끔하네요. 패도 안 나니까. 사활이 걸리지 않는 모양이고요. 네, 이 돌은 완벽히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막아서 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셋, 근데 넷, 막는 게 선수인데 이 정도로 소박하게 된다는 것은 흙이 일곱, 좀 여덟, 두기가 편해진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귀를 지켜내면서 붙인다든지 해서 전체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변의 그 큰 실리를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자, 흙 4점 정도로는 이 우변 일대의 백돌과는 좀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우변에 백돌이 사는 수가 숨어 있는 건 아니겠죠? 이게 뭐 사실 이렇게 찝었을 때 단수를 쳐준다면 약간의 여진이 생겨요. 둘, 이쪽 선수하고 뭐 이쪽을 쌍립을 좀 노리면서 여섯, 일곱, 선수하면 이렇게 패맛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네, 그 찝을 때 그냥 이어주는 순간에 여기 다 선수되고 여기도 돼도 칩이 안 나요. 이걸 두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으면 먹여쳐서 네, 깔끔하게 잡혀 있는 모양입니다.
강동윤 선수 오늘 컨디션 정말 좋아 보이고요. 네, 지금 뭐 집중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 포석에서 좀 괜찮았거든요. 우상기를 뚫어가면서 흡이 확실히 좀 편한 포석이었는데 그 약간의 우세를 지금까지는 아주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신진 선수 이대로 뭐 예를 들어서 귀를 이렇게 살려주는 순간에는 이거 미리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뭔가 잡으러 가는 쪽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고 잡아서 네. 이쪽을 이렇게 둔다면 뭐 어차피 이도 다 못 잡으면 지거든요. 여기 선수를 하고 전투 잡으러 가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둬서 이쪽 약간나마 나중에 듣는 것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마지막.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쉽게 살려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덟, 아홉. 먼저 조금 건드려 봅니까? 그거 선수예요. 손 뺀 다음에 베개 치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이렇게 둔다면 뚫고 나와서 살 수가 있어요. 네, 탈출이 됩니다. 네, 흙은 그래서 치받아서 받아야겠죠. 받아두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살려주면 뻔히 부족한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 잡으러 가는 승부수를 던질 겁니다. 역시 그냥 띵 걸로는 그냥 뚫어가는 게 더 깔끔했었겠네요. 마지막. 보니까 하나, 둘, 이런 거 이제 활용 당하는 게 네. 약간 좀 기분이 나쁘네요. 보니까. 자, 이제 신진서 선수가 선택할 차례인데요. 지금 뭐 어쩔 수 없어요. 한번 이렇게 하고 계산해 볼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65쯤 나요, 백이. 네, 한 우변일 반면 때. 20집 나쁜 네. 것 같아요. 거의 반면 20집 가까이 나빠요. 이제 안 돼요, 이건요. 마지막. 하나, 둘, 잡으러 네. 가야 됩니다. 셋, 그렇다면 결단을 내릴 장면으로 다섯, 보이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정말 잡아낼 가능성은 적겠죠. 아무래도 살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지만 그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지금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다 잡으러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방금처럼 귀 살려주는 순간에는 99% 이 바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 뭐 잡든 못 잡든 일단 승부를 걸어 네. 가야겠죠. 마지막 승부를 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강동현 선수도 셋, 이제 넷, 딱 본인도 알고 다섯, 있을 거예요. 이제 여섯, 이 둘만 살리면 이긴다. 여덟. 좀 타개를 할 때 글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끊어서 두더라도 뭔가 탄력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는다면 이런 식으로 씌워서 막아간다면 뭔가 자연스럽게 벽돌들이 좀 힘이 생깁니다. 네. 역시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쪽은 이 잡으러 가는 쪽이겠죠. 네. 뭐 굳이 확률로 말씀드리면은 잡을 확률이 한 10%도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희박할까요? 네. 그 정도로 좀
잡기 힘든 돌이고요. 그러니까 잡더라도 만약에 잡더라도 뭐 작게 잡거나 뭐 다른 쪽에서 좀 손실을 입는다면 마지막 잡아도 질 수가 있어요. 둘, 그만큼 셋, 제 우변에 넷, 그리고 우산까지 이어지는 여섯, 일곱, 집이 워낙 여덟, 큽니다. 지금 이 바둑의 형세가 이 두 선수의 표정에서도 조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신진서 선수가 좀 자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무래도 뭐 본인이 나쁜 형세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뭔가 신진 선수가 좀 실수를 해서 나빠졌다기보다도 강동원 선수가 너무 잘 두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모든 이 작전 미스 이것을 이용한 마지막 실리적 하나, 이득을 보면서 둘, 셋, 그 뒤로는 넷, 딱딱딱 급소 잘 짚어가고요. 네, 일곱, 줄곧 흙의 흐름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제 끊어갔어요. 그러니까 끊어가면서 뭔가 좀 백돌의 약점을 좀 이용하면서 이제 살아보겠다. 이제 그런 작전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데 선수가 드늘 이거는 막아서 교환한다면 선수까지는 아니겠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만 해놓고 뭐 잡는다든지. 나중에 단수를 치는 순간 아래에서 한 집 만들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늘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급소가 더 기분이 좋죠. 네, 흙은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수가 다양해 보이는데요. 셋, 네, 넷, 강동윤 선수는 잡아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일곱, 여덟, 네. 근데 그래프가 어느새 이렇게 많이 추적을 되게 했습니까? 지금 이 강동윤 선수가 착수를 하자마자요. 네. 백이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가요? 글쎄요, 형세는 어, 꼭 그래 보이진 않는데, 네, 그러니까 뭐 느는 것이 집으로 이득이에요. 이렇게 맞게 만들고, 뭐 잡고 이렇게 살게 만들고, 여기도 선수하고. 그냥 막아서 두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득이죠. 그냥 막고 흙이 이렇게 둔다면 나중에 흙이 익고 나서 젖혀서 이렇게까지 다 교환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두 집밖에 안 나는데. 네, 네, 집으로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밀잔이 약간 자충의 의미가 있어서 젖혔을 때 좀 애매해져요. 마지막 집을 내려면 막아야 하는데요. 둘, 그러니까 셋, 이게 원래는 넷, 늘어서 둬야 다섯, 되는데 여섯, 따는 게 선수성이라서 아홉,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좀 떨리긴 하죠. 네. 강동윤 선수 가장 안전하게 받아두었고요. 신진서 선수는 역시 다른 선택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공격을 계속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공격을 통해서 잡지 못하더라도 뭐 우변에 큰 집을 만든다든지 그런 성과가 있어야만이 역전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뭔가 조금이라도 좀 더 이득을 보고 싶어서 이제 건드려 보는 건데요. 지금 이것도 선수가 되나요? 네, 뭐 거의 선수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강동윤 선수. 이제 마지막 초읽기에 돌입한 지도 꽤 시간이 흘렀는데요. 여전히 이 실수 없이 빈틈없이 잘 두어가고 있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과 강동윤 구단. 약간 이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3승 2패로 신진서 선수가 앞서고 있었는데요. 둘, 만약 오늘 이 또 강동윤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이 상대 전적에서도 다시 동점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쪽 활용한 것은 그래도 약간 백이 이득을 본 거고요. 잡고 나서 여기도 받아야 됩니다. 조금씩 백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지분 부족해요. 이제는 밀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그 수가 넘어간다면 띄어서 있기만 하더라도 여기 잡아야 되거든요. 네. 꽃뿌리기만 하더라도 살았네요. 네,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네, 결국 승부는 이 신진서 선수의 공격 여하에 따라 달라지게 될 텐데요. 네, 집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흙집이 이쪽 8, 12, 16, 17, 20, 30, 31, 34, 54, 55, 66, 여기만 66집인가요? 네, 72, 80이 넘어요 지금요. 마지막 하나, 여기를 빼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셋, 집만 네. 보면은 다섯, 24, 25, 여섯, 30, 일곱, 여덟, 아니 50, 55, 아홉, 56, 62집. 반면 20집 정도가 지금 흙이 앞서 있는 상황에서 여기 공방이에요. 그러니까 잡아낸다면 당연히 백이 역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못 잡더라도 이쪽 부분에서 한 20집 만들면 그것도 백이 역전할 수 있어요. 네. 20집을 만들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건가요? 여기서 2집 만들려면요, 여기 벽이 아름답게 쌓이고 여기에 막아야 되거든요. 뭐 잡을 확률보다는 높아 보입니다. 20집 만들 확률이 그래도 좀 잡을 확률 잡기는 너무 어렵고요. 이런 식으로 뛰기만 하더라도 네, 잡힐 돌은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 둘, 막상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가했을 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살긴 사는데 네.
그리고 이런 식의 형태가 된다면 여기를 이제 둬야 되잖아요. 그럼 이쪽을 두고 이렇게 두면 살아요. 넘어가서. 아, 그것이 또 자충이 되네요. 근데 살긴 사는데 막상 여기 이제 좀 막으면은 이 집이 꽤 생길 것 같긴 합니다. 오, 이거 20집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생각보다 지금 모르겠는데요. 이 대마를 죽이고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게다가 이 인공지능 그래프도 점점 추격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백이? 이건 정말 이겼다가 아니라 좋긴 좋은데 뭐 그 정도 느낌인데요. 왜 이렇게 됐죠? 글쎄요. 이런데 당한 게 생각보다 많이 아팠어. 지금 그래프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거 젖히니까. 그렇네요. 젖힌 수가 무리라고 판단을 한 겁니까? 이거 뭐 끊는 수는 가능해요. 어차피 강도현 선수는 뒤로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기할 생각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이게 공격을 좀 심하게 당할 수도 있겠어요. 여기 따르는 수는 안 되죠. 나가면은 그 다음이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 백이 절망적이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어느새 그래프가 다시 백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게 진짜 이 바둑이 5, 6, 7, 8, 9. 그러니까 끊어갔을 때 지금 뭔가 좀 기분 나빠져요. 그러니까 아까 이 형태가 되는 순간에 여기도 급소가 집히는 거라서 또 바로 여기 지켜냅니까? 이건 살긴 살아요. 역시 마찬가지 여기 돌이면 사는데 아까 다르게 이제 여기도 잡히면서 산 거잖아요. 여기 이미 집이 좀 불었어요. 네, 좀 피해가 있죠. 집으로 그러면은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신진 선수도 지금 뭔가 표정이 달라졌어요. 지금 찬일만은 표정에서 네, 좀 미세하게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좀 달라졌어요, 지금. 어떨 때는 이 인공지능의 승률 기대치보다요. 선수들의 이 네. 표정이 더 확연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강도현 선수는 사실 좀 비간파라서 본인이 뭐 잡았다 뭐 그 정도까지 생각한 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우변에 큰 집을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이 교환이 악수가 이 교환이요. 사는 데 있어서 맞아. 오히려 악수가 됐을까요? 악수가 됐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5, 6. 이게 같은 형태가 된다고 쳤을 때 베개의 이돌의 위치는 괜찮은 데 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막혀져 있다고 교환을 이렇게 했다고 치면요. 여기 한 수는 사실 꼭 필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이런 식으로 붙여서 밀고 뭐 손 빼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네. 안영면에서 오히려 좀 손해가 됐을 수 있겠는데요. 네. 자, 이제 승률 기대치 정확히 5대 5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봐도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아직 멀었네요. 네, 지금 이 흐름이라면 끝내기 승부가 될 것 같아요. 흑도 이제 살았고요. 백이 근데 집으로 좀 꽤 이득을 봤습니다. 귀도 지켜냈고 여기도 한 점을 잡아내면서 풀어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를 띄고요. 띄고 집을 여기를 꼭 지켜내야 돼요. 만약 이렇게 됐다고 치면요. 이도 살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켜내야 되는데 끝내면 한 번 더 받아야 돼요. 좌변의 발전성은 100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앞서 20집이 나면 만만치 않은 형세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는 여기도 아직 집이 아닌 상황이었는데 이미 여기만 지금 6집 이상 늘었어요. 이 선으로만 집이 나도 거의 20집이 생긴 겁니다. 아, 그렇다면 이 바둑 정말 이제부터겠습니다. 네, 이제부터예요. 지금은 강두윤 선수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안 두는 건 아니겠죠? 네, 일곱. 무조건 둬야 돼요, 여기는. 네, 절대 해당하는 자리고요. 네. 그 자리를 오히려 당하는 순간에는 두 수를 두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또 흙이 두더라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급소 자리였고요. 저는 사실 이 우변의 백대마가 죽었을 당시만 해도 네. 바둑이 곧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꽤 크게 들어갔죠. 꽤 크게 들어갔는데 애초에 형태로 이제 돌이켜 본다면 마지막 그게 이제 이렇게 포진이 있었잖아요. 네. 셋, 포진이 있었는데 백집도 제법 생긴 거예요. 12, 여덟, 22집이 생기면서 이제 버리게 된 거니까 22집 빼고 나면은 사실 큰 집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집도 별것은 없고요. 네. 아, 이렇게 쳤네. 이것은 신진서 선수가 지금 형세가 뭐 이제는 좀 할 말 졌다라고 느꼈는지 사실 이렇게까지 끊어가고 싶은 뭐 형태거든요. 약간 늦췄고요. 네. 하지만 약간 늦췄고요. 그러면서 이 그래프는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의 사실 그래프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냥 이 바둑은 이제부터다. 뭐 미세하게 움직이긴 움직이겠지만 마지막 지금부터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쪽이 셋, 이 바둑을 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다섯, 겁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그냥 단수 치는 수는 약간은 좀 느슨해 보이긴 해요. 크게 이어서 받았고요. 사실 이렇게 봤더라도 되게 따내더라도 선수가 아닌 장면이었거든요. 아, 어차피 살아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어렵네요. 이곳을 막아야 할지 혹은 이쪽을 뭐 늘거나 젖혀야 할지. 마지막 하나, 둘, 자, 이 바둑은 이제부터입니다. 서로 어려운 장면이 되었는데요. 과연 신진서 선수가 바둑을 어떻게 풀어갈지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스무 번째 농심 신라면배 국가대표를 선발합니다. 이제 티켓을 확보하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요. 네, 이제 준결승, 결승 단 두 판만이 남았죠. 두 판을 이기는 이제 기사는 한국 대표로 농심배에 이제 출전하게 됩니다. 네, 목표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 만큼 또 선수들이 점점 또 투지를 불태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진 선수가 여길 나갔어요. 이곳을 나갔다는 것은 네,
그냥 박아주면 젖히겠다는 뜻이었고요. 그러니까 젖힐 때 젖히고 나서 끊는다면 네, 늘겠다. 이 교환이 없을 때보다는 되는 것이 여기 있는 수가 생긴 만큼 이제 이득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그것을 간파한 강대훈 선수가 여기 젖혀 두고 나서 이곳을 받을 그런 생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젖힐 때 이쪽으로 좀 파고들 수가 있거든요. 하나, 둘, 물론 여기가 좋아지지만 이쪽도 많이 깨진다. 다섯, 그런 여섯, 계산이 있어 보입니다. 여덟, 만약 베개 이 중앙이 좀 두터워진다면요. 네. 이 하변 쪽에 이 흑도를 노려볼 수도 있는 건가요? 하변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둬서 하변은 근데 웬만하면 누리 힘든 게 방금 이게 여기 찝는 순간에 네. 이곳 하나 칩받아 두고요. 젖힌다면 자체로 살아있는 형태예요. 아, 그러니까 입구자를 두면 여기를 두고요. 맞고요. 젖혀야 되는데 단수를 치는 순간에 이을 수밖에 없죠. 네. 넘어가고요. 마찬가지로 어딜 두더라도 여기를 두더라도 빠집니다. 네, 이렇게 벽돌이 두 가지가 있더라도 젖히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100% 살아있는 형태로 마지막. 보여지고요. 하나, 네. 둘, 오히려 이곳과 이곳이 교환되면은 오히려 백이 좀 집으로 여섯, 이득이 되는데 여섯, 일곱, 여기 안 두겠죠. 여덟, 네, 아홉, 지금 흑도 뭔가 변화를 구할 겁니다. 이거 둬달라는 것은 조금 과욕이에요. 그리고 끼우는 약점이 또 노출되었기 때문에 흑은 당연히 반발을 하죠. 수순이 몇 수 좀 진행이 되면서 그래프가 다시 좀 흑으로 많이 기울었거든요. 네, 지금 이쪽 나오는 과정에서 이쪽에 좀 가능성이 좀 지어진 느낌. 그리고 이수를 두면서 밀려가지고 지금 백이 여기 끼우는 것이 또 노출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안 늘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좀 백이 좀 급해진 느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신진 선수가 마지막. 하나, 조금은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다. 셋, 넷, 네, 그렇게 다섯, 보여집니다. 여섯, 네, 안 늘 수가 없었고요. 끼어가는 게 된다면 최상인데 이 형태가 내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네요. 여기 두고 이것은 나와서 끊는 것이 선수가 들어서 마지막. 끊고 하나, 늘고요. 둘, 셋, 넷, 네, 단수 치면 다섯, 장문이 되겠죠. 여섯, 일곱, 아, 뒷백이 여기까지 바로 또 네, 바로 막는다면요. 거기 버틸 수가 있을까요? 이 버팀도 일단 그렇게 가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끼어가는 수를 선택해 가는데요. 네, 아까 그 버티는 진행 이유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인데요. 딱 봤을 때는 100이 안 될 것 같은데 버텼을 때 이게 묘하게 석점 안 잡히는 것 같은데요. 쉬어도 나가서 빠져나갈 수 있죠. 네, 탈출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를 치는 순간 나가서 축이 안 되니까
장문을 씌워봐도 붙여도 되고 빠져나갈 수도 네. 있어요. 장문도 안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못 잡는다는 얘기가 됩니까? 이거 못 잡는다는 얘기 같은데요? 못 잡는다면 흙이 끼워 이은 수도 악수가 되는 건 아닌가요? 네, 악수가 될 가능성이 있죠. 좀 살고요. 지금은 냉정하게 살고 네. 받을 때 마지막 하나, 그런데 밀어간다면 셋, 넷, 다섯, 그래도 큰 자리 둔 여섯, 만큼 일곱, 여덟. 이렇게 손해는 안 봤을 것 같은데 끊었어요. 구수 됩니까? 단수 치면요? 치고 끊어져서 안 들 수가 없거든요. 여기를 두는 순간에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잡으러 가면 다른 거 없어요. 외길이에요 지금. 이거 일로 끝나서 뭐 하는 것도 뭐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요. 일로 끊어야 되는데 여기서 무슨 묘수가 있습니까? 만약 묘수가 없다면 이거 문제가 될 텐데요. 역전이죠. 잡혀버렸으면. 네, 바로 역전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좀 뉘우치고 지금이라도 살아야 돼요. 강동현 선수 지금. 마지막 이거 실전 심리상 이렇게 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떡하나. 나가면 뉘우쳐야 돼요. 얘 지금. 그나마 마지막에 지금 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닐 때 꼬부려서 버티는 거를 그나마 다행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교환시킬 수 있으니까 네. 큰 손해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큰 악수는 아닌가요? 네, 악수는 악수인데 네. 아주 큰 악수는 아니에요. 흙이 뒀을 때 오히려 득을 볼 수도 있는 거라서. 그나마 마지막 순간에 안 된다는 것을 본 게 천만다행이네요. 네,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거의 한순간에 바둑이 끝날 뻔했습니다. 지금. 네, 일단은 여기를 이제 좀 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밀거나 세 군데가 큰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호고 치거나 밀거나 여기 젖혀 있는 자리, 이 자리도 큰데 젖혀 있는 자리보다는 일단은 미는 게 더 커 보이고요. 네, 미는 자리가 제일 커 보입니다. 지금. 네. 마지막 하나, 흙이 그곳을 밀어간다면 넷, 백은 다섯,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히려 백이 고민될 것 같아요. 여덟, 여기를 끊어야 할지, 늘어야 할지, 막아야 할지, 뭐 오히려 좀 백이 고민됩니다. 강동현 선수 일단 그래도 큰 위기는 모면했습니다. 무심코 받았었다가는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네. 근데 상대가 상대인 만큼 사실 뭐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끝까지 이제 수순을 따라가다 보니까 역시 상대의 그 최대한 정하는 수를 이제 발견한 거고. 마지막 하나, 둘, 셋, 신지 선수가 뭐 넷, 안 되는 길을 그냥 저렇게 무턱대고 갈 리가 없잖아요. 여덟. 그렇죠. 자, 강동윤 선수 가장 기분 좋은 자리 밀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큰 자리입니다. 네, 흙집이 여기가 이제 확정가가 됐으니까 이렇게 집을 아예 세놓고 바둑을 보죠. 이쪽이 8, 10, 24, 34, 40, 46, 50, 60,
68, 71, 75, 76, 77. 네. 확정가 77이고요. 여기도 거의 이제 12집은 날 것 같아요. 그럼 89. 정말 많이 나는데요. 네, 둘레, 여섯, 둘레, 여섯, 열, 스물, 스물두, 스물넷, 마지막 하나, 만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여기가 좀 생겨야 돼요. 얼마나 좀 기대를 해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이렇게 막아가지고 집이 나면 이건 또 미세해질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다 챙겨놓고 나서 여기 또 뚫어갈 것 같아요. 이쪽으로요. 여기 늘거나 막으면 또 밀어가고 그리고 여기도 젖힙니다. 그러니까 백이 형태가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당하기만 하다가 끝나는 그런 끝내기 코스밖에 안 보이거든요. 여기도 흙 걸리죠. 이런 거 나중에 흙이 다 이득 보는 자리고 네. 여기도 백이- 흙이 할 가능성이 높고 네, 백이 좀 당할 자리가 많네요. 여기도 이렇게 되는 순간에 그 끝내기들이 다 흙이 할 때예요. 여기도 이렇게 파워할 수 있고 근데 흙의 집은 다 굳어져서 늘림만 남았지 줄 일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가 근데 집이 잘 안 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깔끔하게 늘고 막아서 집이 된다면 이거는 둘, 오히려 백이 셋, 역전할 수 있는 그림이 되는데 절대 그 그림이 안 만들어주죠. 네, 여기 그렇게 쉽게 두어주질 않고 있죠. 이 추격하는 입장에서는 바둑이 좀 복잡하고 어지러워야 좀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바둑은 흙이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0집 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네, 다 깨졌어요. 그리고 여기를 흙이 밀어감으로써 흙집이 꽤 늘었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이제 나와서 마지막 뭐 하나, 진행을 시켰는데 둘, 백이 한 게 없어요. 셋, 넷, 다섯, 한 게 아무것도 여섯, 없습니다. 그냥 여기 막는 것보다 손해 봤어요. 아홉. 그래도 그래프가 또 5대5까지 올라오고 만만치 않았던 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를 호구 친 게 결과적으로는 무리수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에서 후수를 뽑으니까 너무 큰 자리를 뺏겼잖아요. 여기 밀어가니까 흙집이 거의 90이 이제 넘어갑니다. 마지막 네. 네, 지금도 흙이 받아주기만 한다면 되게 중앙으로 손을 돌릴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만약에 여기 잡아주면은 이거는 이제 뭐 늘거나 하면 집이 많이 불어요. 이거는 미세한 바둑이 되는데 아마 여기를 단수 치고 이길 겁니다. 이 순간에는 흑의 승리가 상당히 유력해집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젖혀 이어도 돼요. 젖혀 이어도 선수입니다. 붙이면 대책이 없어요. 아, 여기 두더라도 네. 붙이는 순간에 차단할 수가 없는 게 나오는 순간에 축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둬야 되는데 여기 끊기는 게 생겼어요. 잡으면 이거는 큰일 나죠. 아, 거기가 네. 네,
이건 정말 괴롭습니다. 괴롭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고 나서 원래는 집으로 보면 늘어서 버텨야 되는데 늘어서 버티는 순간에는 여기를 파워했을 때 더 노출이 되고요. 그렇다고 이제 호구를 치자 하니 여기 안 두고 잡아도 이건 흙이 이겼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이미 여기 약간 길어서 둔 것보다 두 집 더 득봤거든요. 네. 네, 강동희 선수 정말 마지막까지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는 확실히 강동현 선수가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또 앞서 이 광고를 보니까요. 곧 있으면 이 백령배가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백령배가 시작되고. 올해 또 이 한국 선수들의 세계 무대 성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뭐 물론 이제 중국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마지막. 8강에 이제 이름을 올린 선수들이 네. 중국이 더 많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올 초에 여섯, 일곱. 던졌네요. 박정환 네. 선수가 좀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네 초반에 확실히 좀 실패를 했어요. 귀가 뚫린 것이 아픈 이유가 흑이 우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들어간 거라서. 네, 앞서 인공지능은 이 반대쪽으로 느는 수를 네, 보여줬었는데요. 그랬죠. 좀 더 강력한 수법을 보여줬었고요. 신진서 선수는 이 뚫리는 수를 그렇게 크게 의식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도 사실 백이 실전보다는 낫죠. 네,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우변이 좀 흙이 죽었고 네. 중앙 백 쪽이 더 두터우니까 실전에는 사실은 별거 없는 것이 상병만 좋지 뭐 나머지는 사실 별거 없었거든요. 그렇죠. 실전에는 또 흑이 우변을 그대로 가져갔으니까요. 네. 그랬다면 이 출발 부분에서 신진서 선수가 좀 기분이 강대현 선수가 보여주네요. 네. 이것이 이제 돌바람이 좀 그려본 찬구도였고요. 아마 이 편이 흙이 더 껄끄럽긴 해 보여요. 네, 거기를 이제 바꿔치기를 한다면 하나 늘어두는 교환을 백이 할 수가 있었거든요. 방금 전에 네, 말씀이시죠? 이 잡기 전에 하나 늘어두면은 늘고 잡으면은 여기 머리를 안 맞아도 되는데. 신진 선수는 역시 이쪽에서 좀 실패를 했다고 판단을 했고 우변에서부터 계속 이 과정들이 좀 복잡하게 이끌려는 그런 과정들이었네요. 나중에는 두 선수 좀 복귀를 해봐야 돼요. 지금 분명히 중앙에서 좀 손찌검 안 하고 이쪽 맞거나 했다면 생각보다 좀 미세해 보였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지난 19회 대회 본선에 진출을 했던 신진서 선수는
네, 여기에서 탈락을 하게 되겠고요. 이제 와일드 카드를 좀 노려봐야겠죠. 네, 사실 지난해 멤버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신민주 선수밖에 없어요. 김명호 선수도 탈락을 했고 신진서 선수, 김지석 선수 모두 탈락을 했습니다. 네, 흑불계승입니다. 강동윤 선수 오늘 정말 완벽한 바둑 내용을 보여줬는데요. 네, 확실히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고 바둑 내용에 발전이 있어 보입니다. 확실히 좀 집중력이 살아났어요. 네, 이제 예선 결승에 진출을 하면서 본선까지 단 한 판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자, 저희가 초반 이후 이 바둑은 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요. 원성진 구단과 백홍석 구단, 자,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딱 봤을 땐 미세한 또 개가 봐도 느낌이 좀 나거든요. 이렇게 딱 봐도 감이 오시나요? 네, 감은 오죠. 근데 틀릴 때가 많아서 그렇지. 감은 항상 옵니다. 한번 세볼까요? 이쪽이 8, 10, 12, 14, 16, 27, 28, 30, 36. 약 쉬운 집 정도 나겠네요. 16, 마지막 28, 하나, 30, 둘, 셋, 넷, 다섯, 여섯, 집 좀 많아 보이는데요. 누구 차례죠? 여덟, 흑차례였던 네, 것 흑차례죠. 같습니다. 이 전체 대마가 지금 지금, 살아 있는 거죠. 예, 지금 파워돼도 네. 여기 한 집 내는 게 있고요. 여기 한 집 내는 게 있어서 네, 살아 있습니다. 네. 사활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네, 그렇다면 크기 집이 많아 보여요, 지금. 네, 지금 인공지능의 승률 그래프도 흑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예, 그러네요.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좀 미세해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8, 9집은 네, 남아 마지막 보입니다. 하나, 둘, 7, 8집이면 좀 미세한 느낌이잖아요. 다섯, 8, 9집은 일곱, 사실 여덟, 미세하다는 표현을 잘 안 해요. 네, 지금 백홍석 선수의 기세가 상당히 무서운데요. 앞선 대국에서는 한국 랭킹 4위 또 변상일 선수를 꺾고 올라왔고요. 두 선수의 올해 초 대결에서도 백홍석 선수가 승리를 거둔 네. 바가 있습니다. 맥심배였죠. 네, 지금 뭐 끝내기 이제 단계인데요. 큰 자리를 좀 본다면 마지막 하나, 둘, 이런 데도 좀 커 보이긴 네. 하고요. 다섯, 아니면 여섯, 일곱, 건너가는 것도 아홉. 네, 클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만 밀어서 교환되더라도 좀 득이니까. 네, 그렇다면 백으로서는 조금 더 추격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장면인데요. 네. 여기가 몇 집 정도 될까요? 여기가 냉면은 7집인데 여기가 서로 바뀌니까 6집 또 약간은 약하겠네요. 그 정도 끝내기고요. 네. 뭐 큰 데가 근데 썩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 따내는 것도 마지막 이쪽으로 좀 활용을 해서 둘, 따내는 네. 그림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네. 원래는 다섯, 이제 입고 나서 일곱,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건데 아홉, 네, 지금 그쪽 젖혀서
진행을 시킵니다. 네. 먼저 응수를 물어보는 원성진 구단인데요. 네, 또 뭐 이렇게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은 여기만 당한 꼴이에요. 이어버리면 네. 여기를 이어요. 그럼 또 받아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그대로 당한 꼴이라서 이렇게 잡는 것이 정수고요. 여기까지 백이 선수가 되는 자리군요. 네, 받자 한다면은 이제 밀고 들어가고 여기 밀리는 게 너무 아파서 네. 물론 여기 되면 삽니다만 후수로 살아야 되고 많이 당한 거죠. 그래서 막아서 받는 것이 이제 정수로 보여집니다. 이 대결의 승자는 다음 예선 결승에서 이세돌 구단과 이 문유빈 초단의 승자와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네. 문유빈 초단은 아직까지 랭킹이 없더라고요. 기본 판수를 채워야 됩니다. 50판을 마지막 채워야지 하나, 이제 랭킹 진입이 되는 것이고요. 그 50판 그 성적을 바탕으로 랭킹이 산정이 됩니다. 네, 문유빈 선수는 아직 약 30판 정도밖에 대국을 하지를 않아서요. 네. 이번에 만약 쟁쟁한 선수를 꺾고 뭐 농심배 대표가 된다든지 좋은 성적을 낸다면 꽤 높은 랭커로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 랭킹 진입할 때 이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네, 처음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입단하고 나서의 50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재능 있는 친구들이 사실 영재 입단대회를 통해서 하나, 이렇게 입단을 하는데 재능은 뛰어나는데 일단 영재 어린 나이에 입단을 하기 때문에 실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많이 져요. 네. 많이 져가지고 이제 초반에 랭킹이 상당히 낮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낮은 랭킹을 나중에 이제 서서히 끌어올리는 그런 페이스들이 많은데 뭐 설현 선수도 그렇고요. 뭐 예외가 있다면은 뭐 신진서, 신민준 선수죠. 그쪽은 이제 어린 나이 입단하면서 입단하자마자 사실 쟁쟁한 성적을 냈으니까 꽤 높은 랭커로 진입을 했는데요. 어지간하면은 그 정도 이제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 만큼 이번 마지막 예선전에서 이 문유빈 선수의 네. 활약 상당히 네. 눈에 띄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일단은 그 자리 가장 커 보입니다. 여기 넘은 자리보다 약간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큰 자리가 이제 뭐 여기 있는 자리죠. 네. 자리가 5집 정도는 됩니다. 조금 더 두터울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끝내기가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이로써 좀 큰 끝내기는 다 뒀다고 봐야 돼요. 남은 끝내기가 뭐 이런 때 뛰는 자리도 좀 가치가 있어 보이고요. 네, 여기는 뭐 찝어서 두는 건 100에 걸립니다. 하변 뛰는 것이 그래도 한 석집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변 뛰는 것보다 여기가 조금이나마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00이 뛴다면 또 거의 하나, 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찝혀서 집이 네. 난다면 꽤 집이 다섯. 불어나니까 여섯, 일곱, 밀어서 여덟.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홉, 네, 끝내기는 정말 언제 봐도 어려워서요. 네. 유승희 캐스터가 끝내기만 잘했다면 뭐 진작에 입단을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끝내기를 너무 못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또 이 박영훈 구단이 끝내기 강자를 네, 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함께 일을 하게 되었었는데 네. 정말 멍하니 바라만 보게 되더라고요. 어찌나 어렵던지. 그랬군요. 예. 네. 그래도 좀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다면 너무 당연한 것 같긴 한데요. 네. 형세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좀 두텁게 마무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안전한 승리를 위한 비결인가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놀라운 비법을 좀 설명해 주실 것이라 막 기대를 한껏 했었는데 네, 두텁게 둬라. 네. 아,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좀 그렇네요.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붙여갔습니다. 붙여갔다는 것은 이제 같이 만들자 이제 그런 뜻이네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면 흙도 이쪽에 집이 보이지만 여기가 생겼고 무엇보아도 여기 권리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된다면 백이 좀 만족스러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흙은 끼우는 쪽을 선택을 해야 할까요? 네, 끼우고 하나, 이렇게 되는 게 좀 나 보여요. 셋, 넷, 다섯, 여섯, 치고 일곱, 네, 여기 두는 게 여덟, 아홉. 근데 오늘 바둑은 보니까 두 선수의 그 닉네임과는 좀 다른 내용이 좀 펼쳐진 것 같아요. 보니까 펀치와 주먹은 없었고 보니까 백호수 선수가 좀 작전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딱 보더라도 선실류탁의 딱 작전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보니까 성공적으로 이뤄내서 여기 귀의 실리와 이제 전체적인 실리를 좀 가져가고 이돌에 대한 타개를 좀 성공시키면서 집으로 남기는 그런 바둑의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 중간에 이 바둑의 수순을 살펴보지를 못했는데요. 넷, 좀 예상을 해본다면 이 여섯, 백홍석 선수의 일곱, 중앙 대마 있잖아요. 네. 원성진 선수가 좀 공격하는 흐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보니까 여기 하변까지 연결시켜서 살아버렸으니까 그리고 또 애초에 포석에 봤을 때는 이쪽 형태가 되게 좋았잖아요. 아, 그랬죠. 네, 많이 이제 파고 들어갔고 그러니까 백이 얻은 것이라고는 이쪽에 좀 집의 형태인데 그것 말고는 사실 크게 집이 불어난 곳이 없어 보입니다. 네. 네,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네, 이쪽을 둔다면 네, 끝내기 마무리 수순이 좀 되겠습니다. 여기서 패로 버텨봅니까? 패가 이제 만약에 굴복시켰을 때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둬서 연결을 시키고 치받고 이렇게 뛰는 수순이 오는 게 여기도 치고요. 이렇게 된다면 백이 조금 더 이득이긴 하겠네요. 네, 또 선수로 먼저 끝내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된다면 흙이 보니까 아까 여기 두는 것은 조금 이상한 수였고 바로 메우는 게 낫겠네요. 여기까지 선수가 되니까. 네. 자, 실전엔 이어서 받아두었고요. 네, 여기까지 열이죠. 12, 15, 19, 23집입니다. 이 집은 24, 25, 26, 27, 28, 29, 30, 36, 40에서 시은 시은 2집, 시은 3집 정도 나겠습니다. 여기 시은 3집 24, 26, 28, 30, 32, 34, 8, 40, 42, 마지막 하나, 둘, 42세 집.
28, 30, 34, 35, 42, 네, 43, 셋넷 정도 되겠네요. 셋넷. 그러니까 이 바둑이 지금 반면 19열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큰 차이가 아니긴 한데요. 네, 그렇다고 또 변화가 있을 만한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와, 뭔가 노림이 다섯. 혹시 여섯, 일곱, 이쪽이 들으면 여덟. 뭐가 아홉, 혹시 있을까요? 끊고 여기가 선수란 말이죠. 네, 채워서 주는 것이 선수가 된다면 찝어 간다면 아니, 이거 있는 것 있거나 따면 되긴 하네요.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이교환 안 하고 둔다면 어차피 마찬가지 밀어가서 네. 찝을 때 네, 다시 친다면 살아있네요. 아, 그곳에 한 집이 숨어 있군요. 네. 그럼 이자충이 상관이 없다면 백도 안 쳐놓을 이유는 없었는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큰자리입니다. 백도 이제 이곳 집어 두고요. 네, 있고 자, 이제 어디가 클까요? 글쎄요. 여기는 일단 역끝내기 두 집은 안 되지만 이제 일반적인 끝내기보다는 큽니다. 그냥 단순 두 집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역끝내기 1과 3분의 2짜리입니다. 이건 배우셨죠 그때? 네, 제가 이거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계시죠? 네. 네, 박영 구단이 반패라는 이름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는 맞죠? 흑도 갈수를 해야죠. 네, 해야 하는 자리죠. 네,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여기를 이렇게 막는다든지 네. 네, 갈수 해야 됩니다. 지금은 받지 않는다면 여기가 이제 파워가 됐기 때문에 집이 없잖아요. 이렇게 두고요. 그러면 여기를 파워다면 또 옥집이에요. 받아야 되는데 붙여서 끊고 이렇게 끊어간다면 한 집밖에 없는 형태가 됩니다. 다 잡혔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확실하게 받아두었고요. 저는 이 두 선수 하면 네. 예전에 그 신인왕전 결승에서 또 만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랬죠.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까마득해서 언제적인 일인지 두 선수가 신예 시절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너무 오래된 얘기긴 하죠. 15년 정도는 된 얘기겠죠. 네, 10년 이상 된 이야기 같은데요. 네. 백홍서 선수는 이제
마지막 비시카드베죠. 둘, 네, 비시카드. 중국의 당일페이 선수를 네. 한번 다섯, 꺾고 여섯, 우승한 적이 있고요. 원성진 선수도 LG배로 기억하는데 우승 경력이 있습니다. 네, 또 삼성화재배에서도 우승을 했었죠. 아, 그럼 삼성화재배가 우승인가요? 네, 네, 것 그러겠습니다. 같아요. 한 네. 번 우승했습니다. 한 번. 뭐 LG배가 준우승이겠네요. 구리 구단에게 진 게 LG배겠군요. 그러면요. 네. 또 좀 세계 타이틀 경력이 있는 선수들인 만큼 30대 이제 중반에 거의 다다르고 있지만 본인의 기량은 그래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제 바둑 리거로서 십수년째 뭐 원년 멤버죠. 원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활약을 하고 있고요. 네, 꾸준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네. 한국물가정보팀에서는 또 이제 같은 팀으로서 이제 활약도 했었고 군대를 딱 제대하자마자 이제 둘이 함께 만났었죠. 주장과 이지명으로 이제 만나서 1년간 또 한솥밥 먹었었고요. 네, 어제 동지가 오늘은 적으로 만났네요. 네. 평소에 기사들끼리 상당히 친해요. 상당히 친한데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친한 건 친한 거고 바둑 둘 때만큼은 이제 또 눈빛들이 달라집니다. 여기 있는 게 가장 큽니다. 네, 가장 큰 자리고요. 네, 뭐 다른 데는 이제부터는 뭐 특별한 끝내기는 없습니다. 다 이제 비슷해요. 약간이라도 이쪽이 좀 더 클까요? 그것도 애매하긴 하네요. 찌르면 끊어서 받아치니까. 아, 빠질 수가 없죠. 네, 빠질 수가 없습니다. 같은 형태가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찔렀을 때 뒤로 받아준다면 여기까지 다 흙의 권리예요. 왜냐면은 여기 찌름 당하고 끊기면 다 옥집이 되니까 되게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확실히 흙의 권리가 아니죠. 네, 찝음으로써 이제 권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에 100이 잡았다고 치면은 여기를 찌르더라도 안 받아도 되죠. 이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네, 이제 끝내기 거의 정리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네. 보시면 여기가 이제 흙이 이제 찌붓게 됐고요. 그다음 8, 10, 12, 13집 났습니다. 사석은 지금 맥이 2개 맞네요. 13집, 16, 18, 20, 24, 28, 30, 32, 36, 46, 51가 되겠고요. 둘, 넷, 여섯, 열, 26, 28, 30, 32, 34, 40. 확실히 흙이 남겼습니다. 네, 반면 10집 차이는 나네요. 10집, 11집이네요. 거의. 마지막 원성 선수가 네, 돌을 거둘 것 같아요. 예. 네, 돌을 거두었습니다. 백홍서 선수가
지금껏 농심배 대표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잘 나갈 때가 아닌 이제 어느덧 좀 뭔가 중견에 가까워졌을 때 지금 사고치기 일보 직전이에요. 네, 이 반대편에서는 오늘 또 이세돌 선수와 문유빈 선수가 대결을 치렀는데요. 네. 이세돌 선수가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이세돌 선수에게 백근호 선수가 은근히 또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상대 전적도 별 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밌는 한판 승부가 되겠습니다. 네, 이 중앙 흑대마죠. 흑대마의 네. 사활에 대해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공격에서의 실패가 이바둑의 패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부분으로 좀 복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흑불계승입니다. 백홍석 선수가 원성진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농심배 예선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본인의 그 펀치력이 아닌 선실리 후타게 작전을 들고 나오면서 성공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오늘 두 판의 대결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었는데요. 먼저 이 죽음의 조로 불렸던 B조에서는 이 강동윤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대결을 했었는데요. 네, 오늘 이 강동윤 선수의 바둑 정말 멋졌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이제 우위를 잡았고요. 그 우위를 바탕으로 줄곧 주도권을 좀 가져오면서 사실 우변에 그 대말 잡아내면서는 확실히 실리로 많이 앞서갔는데 그 이후에 사실 신지 선수의 추격한 능력이 좀 뛰어났어요. 그래서 거의 턱 밑까지 쫓아온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그 최후의 집중력을 발휘한 쪽은 강동윤 선수였습니다. 네, 또 저희가 마지막에 결과를 살펴봤던 이 C조에서는요, 백홍석 선수가 또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제 예선 결승에서 이세돌 선수와 만나게 됐습니다. 네, 두 선수도 뭐 그동안 많은 대국을 치렀고 또 이기고 지고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항상 그 두 선수의 바둑은 좀 화끈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과연 내일은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농심배 본선 선발까지 단 한 판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이제 바로 내일 이어지는데요. 농심배 예선 결승전. 내일 C조 바둑 중계해드릴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C조 결승전이 백홍서 선수와 이세돌 선수가 C조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바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선수의 또 펀치 대결이 예상이 되니까요. 내일 오후 1시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